네, 안녕하십니까. 무역진 선생 채널의 김경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홍성호 연구원님 모시고 반도체 회사 생활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그런 꿀팁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 반도체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컨텐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호 연구원님, 그 반도체 회사에는 어떤 종류의 회사가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종합 반도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에 팹리스라고 하는 어떤 설계를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팹이 없다라고 해서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고, 그 팹리스에서 설계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DBIT라고 하는 회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실리콘 웨이퍼 자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만들기 위한 어떤 장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비 회사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회사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에는 어떠한 주요 직무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건데요. 사실 그 공정 외에도 종합 반도체 회사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반도체는 사실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예상을 하고 그걸 기획을 해서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은 마케팅이나 기획에 대한 부분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또 직무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이걸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서 바로 공정으로 넘어가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자라고 하는 중간에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와 설계, 그리고 소자와 공정이라고 하는 직무가 연결을 돼서 반도체를 실리콘 웨이퍼 내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콘 웨이퍼에 나온 자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 형태로 만들게 되면서 패키지와 테스트를 진행하는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단품 자체를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모듈 형태, 모듈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듈에 대한 부분을 어떤 어플리케이션 측면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돼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판매까지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반도체에서 어떤 직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호 연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업무와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연구소 내에서 선행 분석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주로 소자나 공정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가 핫한 아이템인 만큼 반도체 업계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중에서도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좋은 팁이 있나요? 이제 제가 만약 현직자 입장에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엔지니어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직자에서 이제 엔지니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의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최적화를 하고 고도화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단순화시키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런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엔지니어적 마인드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기본적으로 공대생들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지원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공대생의 위주로서 이제 반도체 어떤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공대생의 뭐 어떻게 보면 수가 많은 거겠죠. 그래서 준비하신 직무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공대생의 어떤 마인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본이 깔려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핫한 산업인 만큼 왠지 업무 강도 또한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구원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고 또 그 업무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자율 출퇴근이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주 오후 40시간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부분에 업무를 좀 집중을 해서 그 강도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일을 하고요. 조금 여유를 둘 어떤 일과가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제 조금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리프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연 근무에 맞춰서 하루 일과는 저는 좀 일찍 시작하는 편입니다. 저의 어떤 바이오 리듬이 그런 부분에 좀 맞춰져 있어서요. 저는 일찍 시작하는 편이고 반도체 회사는 24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떤 야간의 시간에도 누군가는 근무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제가 출근했을 때 그러면은 야간 동안 어떤 벌어진 일들을 한번 일단 출근해서 체크를 하고요. 저는 이제 분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 시간에 어떤 장비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을 좀 한번 찾아서 해결을 해보고 어떤 의뢰를 받았던 분석건에 대해서는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어떤 레포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분석하면서 난제에 대한 부분이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프로젝트 형태로 난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발표를 뭐 학회나 어떤 논문으로서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 홍성원고님 약 한 10년 정도 이제 경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좀 최근에 의미 있었던 일 중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반도체 어떤 여러분들 같은 어떤 반도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멘토링을 좀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멘토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좀 많은 숫자의 어떤 참여를 하면서 저의 어떤 반도체 이야기를 영화와 좀 연결시켜서 이제 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등장하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좀 풀어냈고 그 강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학생 몇 분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사진이나 처음으로 저도 이제 팬사인 같은 어떤 사인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영화 뭐 링크 같은 게 있나요? 영화는 다양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시면 어떤 미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 스크린을 해서 이제 투명 어떤 스크린에 터치 스크린을 하면서 자유롭게 어떤 그런 것들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기처럼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새롭게 반도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꿈나무들을 또 이렇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미래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꿈나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은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점점 더 핫해지고 유망한 산업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봤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직무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체 회사에서 단순히 입사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도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홍성우 연구원님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요. 반도체에 대한 컨텐츠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